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2017년 2회죠. 자, 실기 기출문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5번째 영역인데요. 자, 5번째 영역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좀 있죠. 자, 여러분, 5번째 영역의 이 기출 보건 문제는 실제 본문, 보건이 좀 많이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모범 답안의 범주 덕에 그래도 기출 기반이었던 용어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문제를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5번째 영역과 관련돼서 여러분 기사산업기사 그죠? 함께 수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기출문제 살펴보면서 해설 강의하면서 가장 반복했던 게 뭡니까? 개편 전후라는 단어죠. 아니 시험을 그냥 보면 되지 왜 개편에 대해서 개편 전 문제를 시험 범위로 얘기를 하냐면 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자, 2017년 3회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자, 2017년 3회 준비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자, 그럼 개편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갑자기 급작스러운 개편에 수험생들이 어떻게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될지 방황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편 초기에는 기출문제 베이스로 공부를 하신다는 게 공부 전략이죠. 자, 이 5영역과 관련해서는 2가지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OT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편되면서 이 과목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냥 IT 신기술 동향이 아니고 이름이 추가가 된 거죠. 시스템 관리. 자, 그러면서 2017년 첫 회 시험 보신 우리 수험생들이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관리라고 영역명이 명확하게 바뀌었다 그러면 시험 범위도 증가를 많이 했겠죠. 자, 게다가 신기술적인 측면에 그죠? 이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좀 더 실무에 적합한 자격증, NCS 바탕으로 좀 자격 시험을 개편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될 영역이 5영역이었기 때문에 여기 보안 개념이나 여러 가지 용어와 관련된 신기술, 실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개편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입니다. 자, 게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점수요. 자, 점수가 개편 전보다 무려 2배 이상 올랐어요. 25점 플러스 마이너스 N 내외. 그렇죠? 내외. 자, 그래서 30점까지도 이 과목에 대해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긴 하지만 자, 2017년도 또는 18년도까지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 25점으로 계속 출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문제 세네 문제지만 알고 보면 세네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시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자, 전공인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자, 신기술 공부하고 이쪽 공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정말 IT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정보 처리, 자격증에 대한 위신도 좀 높게 쓸 텐데 안타깝게 이제 우리는 비전공인도 보고 시험 준비하시는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 1차 목표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암기예요. 용어 암기가 이 영역의 확실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용어 암기와 더불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건 이거 25점 맞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10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릴 건 여러분 5영역 공부하기 전에 4영역에 전산 영어 확실히 마스터 하신 다음에 넘어오세요. 자, 전산 영어는 똑같이 용어를 공부를 하지만 기출 용어를 공부를 하지만 공부하시면 출제됩니다. 대부분. 자, 근데 이 신기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건 약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용어도 출제되면 그건 틀리지 말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좀 낯설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 확실히 공부 50점 확보하시고 나서 나머지 부분 암기로 마무리하시면 고득점 합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보시면 2017년 이후에는 5문제 25점 고정되어 있어요. 다 용어 쓰세요이기 때문에 쓰시오고요. 5문제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문제가 15번, 19번까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섞여 있어요. 자, 신기술만 모아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 영역이 섞여 있는데 그중에 신기술 출제 영역을 우리가 구별을 했더니 이렇게 마지막에 해설 강의할 수 있도록 5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은 뭘까요? 자, 노란색이 기출이라는 겁니다. 자, 노란색 부분이 기출 문제가 나왔네.
자, 기출문제가 더불어 시험이 변경되기 전에 공단 큐넷에서 공개한 공개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단답형 문제였고요. 배점은 4점, 4점, 5점, 3점이고요. 부분 점수 없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 한번 드릴게요. 자, 서술형 문제는 당분간 기사에만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문제가 약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전 영역에 있어서. 자, 기사는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자, 그런 나머지 내용역에서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신기술 쪽에서 한 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렇죠? 네, 서술형 문제. 자, 여러분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예요? 논술형이 아니에요. 장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간략하게 개념을 쓰시오, 정의하세요 해요. 자, 그래서 논술형 아닌 게 서술형이다 해서 우리 시험, 필답형 시험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스톡스넷과 에독, 증분, 인크리멘탈이랑 RTO는 여러분 우리 공부하고 갔다면 시험장에서 쓰고 나오시고 25점 배점에 9점만 서술 문제 안 풀어도 지금 여기 어딥니까? 신기술에서 여러분이 획득하실 수 있는 점수가 16점이나 됐다라는 거죠. 그쵸? 아예 약 10점 내외.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문제 이렇게 답만 보시고 기출문제 인쇄하셔서 직접 풀어보시는 것도 공부 많이 됩니다. 꼭 해설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아직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문제의 유형이라도 좀 살펴야 되겠다.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란 자 문제가 이렇게 실제 나와요. 문제 유형이 다양한데 자 신기술 중에는 신기술과 관련된 뭐예요? 용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용어를 쓰세요. 자, 가장 부합한 용어를 쓰세요예요. 그러면 가장 부합하지 않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저 표현은 모범 답안의 범주에서 해석 가능한 걸 인정해 주겠다지 이거저거 다 정답으로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용어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란에서 공란이 나오는 용어 문제가 있고요. 자, 보시면 기사 해가지고 나와 있는 2012년 1회 문제였어요. 자, 이때 당시에는 이 기술이 신기술 맞았습니다. 지금 2017년 이후인데 이때 신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게 향후 10년 전후인가? 라고 여러분이 고민하실 건 없고요. 좀 안타까운 건 저희 정보 처리에서 신기술이라고 했을 때 최신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최신 IT 기술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의 용어 문제 또는 기출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니 나온 문제고요. 중요도에서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관련해서 이란 이렇게 빈칸 나오고요. 자, 여기 굳이 이 문제를 기억하는 방법의 키워드는 독일의 지멘스일 수 있어요. 핵심 개념은 아니지만 지멘스라는 단어. 자, 독일의 지멘스 회사에서 원격 감시 제어 시스템, 산업 자동화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이런 특정 회사에 소속된 걸 SCADA 제어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지멘스사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있겠죠. 자, 그럼 지멘스사는 조금 더 크게 원자력이나 송배전망, 가스관 등 관련해가지고 굵직굵직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지멘스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지멘스사에 한정되어서 거기 시스템 내에 침투해서 악성 코드, 그렇죠? 동작하여 시스템 멈추게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원바이러스예요. 원바이러스. 자, 변형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정도에는 이게 최신 웜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문제는 스톡스넷 해가지고 기출용어에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너무 옛날 용어 아니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용어를 적으세요. 영어라고 안 적혀 있죠? 전산 영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스톡스넷 이렇게 한글로 적으시면 돼요.
자, 외래어다 보니까 여러분이 스톡스넷 이렇게 적어도 맞다라고 하기는 할 텐데 외래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정확하게 스톡스넷 영어로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럼 영어로 소문자 대문자 정확하게 적으시면 돼요. 소문자 적어도 맞고 대문자 적어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스톡스넷이라고만 적어도 되고요. 이걸 굳이 영어로 적으지 않으셔도 돼요. 스톡스넷 이렇게 올바로 적으셔도 이 뒷부분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제가 신기술 강의하는 거 여러분 뭐 개념을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고 답안 적는 거에 대해서 주의사항 얘기 드리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채점 대상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서 맞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로를 적었는데 스톡스넷 스펠링이 틀렸죠. 이때 문제가 됩니다. 앞에 스톡스넷 맞더라도 이 오타 때문에 빵점이에요. 단순한 외래어의 뭐 오기 정도는 유사한 의미면 맞지만 이 S 잘못 적어주시면 이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채점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연습해 가셔야 되겠죠? 자, 다음 16번 문제, 배점 4점 용어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자, 그럼 이 문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공개 문제. 아, 이렇게 시험을 출제를 할 거다라고 문제 유형을 주관식 필답형에 대해서 공단에서 큐넷에서 우리한테 엄연하게 공정하게 시험지 문제 무형을 시험지 자체로 문서 자체로 공개를 했어요. 2017년 초기에 했습니다. 초에. 그렇죠? 첫 시험 전에, 1회 시험 전에. 자, 그 공개 문제 재구성한 거예요. 그렇죠? 재구성. 그렇죠? 자, 관련해서 고정된 해서부터 쭉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이 신기술과 관련해서 장황하게 뭐 A4 용지, 시험지에 반만큼 설명이 나오지는 않고요. 반복되는 설명이나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약 이렇게 4-5줄 정도 많게 짧게는 3개 정도의 용어 문제로 알고 계셔야 돼요. 좀 당황하실 수 있겠죠. 애매모호한 해석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럼 문제 읽으시면 눈에 들어오는 게 동적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아마 유동적. 그렇죠? 자, 그럼 본문 시작부터 한번 볼게요. 고정된 유선망. 고정된 유선망, 동적이랑 좀 다른데요. 픽스되어 있을 텐데 이 고정된 유선망을 기반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고정이. 유선망. 자, 근데 고정된 유선망이 아니라는 거죠. 않고 이동 호스트, 그렇죠? 모바일 호스트로만 이루어진 통신망이고 네트워크 동일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망이에요. 통신망. 자, 통신망으로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이동 노드는 단지 호스트뿐만 아니라 뭐예요? 라우터로 경로 배정까지도 하는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노드에 대해서 라우팅, 다중 경로를 유동적으로 가질 수 있게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적으로 경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반이 고정되지 않았다 해서 고정이 안 된 동적이다. 관련돼서 뭐 애드혹, 자, 한글로 유동망 이렇게 적으시면 유동이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답 모범 답안이 아니고요. 애드혹이에요. 그렇죠? 한글로 적어주셔도 돼요. 애드혹을 애드혹 적으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자, 영어로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니까. 자, 이걸 하이픈이라고 하는데 빼기기호.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없어도 애드혹이라고 표식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해서 여러분 다 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대부분 그래도 IT이다 보니까 영어 약어를 조금 더 중심으로 정확하게 외우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 그래서 이번 16번 문제도 공당 공개 문제였고, 자, 17번 문제는 뭐예요? 공개 문제예요. 여기도. 자, 공개 문제인데 이 2017년 공개 문제를 반대로 그때는 서술하세요, 설명하세요 라고 나왔었던 문제를 용어 문제로 개편한 문제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IT 인프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백업 시스템을 유행한다. 우리가 시스템 백업이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예, 신뢰도 향상 및 여러 가지 안정성을 위해서 각 시스템 백업 시스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특히 대규모 정보 시스템은 완전히 중요하죠. 체계적인 백업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게 유지보수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근데 백업 방식을 크게 나왔을 때 두 가지예요. 그죠? 예. 그냥 개념적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백업을 시키거나 자, 뭔가 변경되거나 추가된 자료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 변경 부분만 백업시키는 두 가지. 자, 그걸 차등 백업과 무슨 백업이라고 나눈다예요. 그렇죠? 디퍼런티칼 차등 백업은 뭐냐? 모든 데이터를 일단 백업한 후에 자, 그렇죠?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거기 이후부터 변경된 걸 또 모두 추가로 일시에 백업하는 방식이고요. 자, 빈칸 나와 있는 백업은 백업 대상 데이터, 그렇죠? 예, 중 영역이 변경되거나 증가된 데이터만, 그렇죠? 예, 백업하는 부분 백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여러분 뭐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예, 인크리먼탈 또는 증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그러니까 공개 문제에 있었던 범주라 낯선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증분이면 분명히 차등 백업, 그렇죠? 디퍼런티칼 백업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건 여러분 백업이라고 뒤에 나와 있으니까 용어만 적어주시는 게 바른 답이에요. 그렇죠? 예, 채점이 이거 개념 해석되잖아요가 아니고 명확하게 빈칸 용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업자 적어주시지 마세요. 그렇죠? 예, 그럼 무슨 중분 백업에 대한 용어니까 이것도 주관식, 그러니까 개념의 평가가 아니고 시험 유형에 대해서도 잘 이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빈칸이 아니고 똑같이 용어 문제인데 빈칸이 아니고 이렇게 기술하고 장황한 문장상에서 용어를 쓰세요. 자, 이것도 공개 문제에서 많이 나왔네요. 자, 정보 시스템 운영 중 자연재해나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장애, 시스템이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자연재해와 관련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비상사태 또는 업무 중단 시점부터 업무가 복구되어 다시 정상 가동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는 뭔가? 시간. 그쵸? 예. 자, 그래서 한글로 적어주셔도 돼요. 그쵸? 예. 그냥 간단하게 RTO라고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쵸? 예.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예. 자, 그래서 목표 복구 시간 이고요. 그렇죠? 예, 천지지변으로부터 그렇죠?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얘를 복구해서 비상사태 중단부터 복구를 다시 정상 가동될 때까지의 그 사이 시간을 RTO라고 하죠. 짧아야지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영어로 리커버리 타임 오젝티브 적으셔도 되는데 스펠링 정확히 모르실 때는 영문 약어만 적어도 맞고 한글로 목표 복구 시간 적어도 맞습니다. 자, 기출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지 않아요가 아닙니다. 아예 명확하게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기사 문제예요. 산업기사분들은 아직 서술형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서술형이지 논술형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연습란 좀 활용하셔서
키워드라도 체크하시고요. 자, 간략하게 보시면 9점 배점인데 얘 부분 점수 있습니다. 항목이 3가지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3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니까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우리 공부하면서 이론 공부하면서 본문 사이에 있었던 그쵸? 예, 이론을 확인하는 예상 문제 그쵸? 예, 뭐 얼마든지 언급되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였어요. 자, 정보보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필기에서도 언급이 살짝씩 되고 있죠. 그죠? 통신 쪽에서. 자, 정보보안의 목표가 되는 정보보안 3원칙이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트랜잭션 문제가 서술 문제로 나왔었어요. 지난 HI는. 그쵸? 예, 그것도 영문, 양어 특징 4가지 중 일부. 그쵸? 이번 HI도 또 나왔죠. 자, 그럼 3가지예요. 자, 3가지 C, I, A. 이렇게 적고 가시면 돼요. 공개 문제의 모범 답안에 대한 기술 방법을 적어 놓았죠? 그럼 저렇게 그냥 C 땡땡 적으셔도 되고요.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 기밀성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밀성. 다행이죠. 아니면 그쵸? 예, 여러분이 시험 문제 자체에서도 이 기밀성이라는 키워드만 적으셔도 이거 부분 점수 만들어낼 수 있는 단서예요. 그쵸? 예, 무결성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격이죠. 그리고 가용성. 자, 굳이 여기에 영어를 적으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쵸? 적지 않아도 돼요. 자, 기밀성은 발음 잘해야 되겠네요. 무결성은, 가용성은 어떠하게 하는 성질이다, 원칙이다. 그쵸? 예,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것이다 또는 것.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하는데 빨간색으로 적으시면 안 되죠. 그쵸? 예.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자, 보안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권한의 유무죠. 그쵸? 예. 그럼 권한 없는 사람. 권한 없는 사람. 없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권한이 있는이죠. 그렇죠? 예,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관점에서. 그렇죠? 예, 정보보안의 입장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죠? 예, 여기서는 제가 그렇죠? 모범 답안에 권한이라고 했지만 시스템으로 인가받지 않은 저희 본문에 교재 본문에 나와 있는 걸 굳이 참고로 답안을 작성하자면 인가받지 않은 그렇죠? 대상에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무결성과 관련해서는 정보를 변경 생성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가용성은 뭐예요? 권한이 있는, 그렇죠? 인정받은 합법적인 사용자가 합법적 정보를 요청할 때 적시에, 그렇죠? 적시에가 조금 키워드예요. 그때 제대로 제공해주는 것이다. 문장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한번 써보시고 또는 따라서 쓰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뭐예요? 본인이 직접 적을 수 있는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 문제가 나오진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수준의 용어를 어떻게 해요? 간략히 설명하세요는 나와요. 자, 제가 지금 영어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었지만 이 문제의 영어를 안 적는다고 틀리지 않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명하세요 문제는 당분간 기사에서 나오시지만 논수령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답장문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정보처리 기사 2017년도 2회에 모든 영역의 모든 문제 복원을 좀 가능하게 해서 여러분한테 해설 강의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도 이 해설 강의 보고 내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또는 정보처리 실기시험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기출 복원 문제라는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서술형, 그쵸? 문제에 대해서 필답형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비하셔야 됩니까?
직접이죠. 자, 이 5번째 영역은 정말 실기 합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합격 여부가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고득점 합격입니다. 당분간은. 그쵸? 당분간은 배점이 20점대로 유지했을 때는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때 약 10점 정도 더해주는 과목이 IT 신기술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출 보건 문제 또는 공개 문제 제공해드리는 시험지에 공란에 꼭 손으로 검은 볼펜입니다. 자, 검은 볼펜으로 쓰시고 시험지에는 가능하면 낙서하지만은 연습하셔야 돼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동일한 시험 문제를 2번 정도라도 보시면 한 번 보는 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알고 있는 문제, 기출됐던 게 이 가까운 근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문제, 그쵸? 안 나와도 그 기출 유형을 보시는 거 정말 도움되고요. 답 적어 보시고 가셔야 시험장에서 잘하실 수 있어요. 직접 손으로 답 적어 보는 게 정말 합격 전략이라는 거죠. 귀찮지 않습니다. 그쵸? 시험 앞에 일주일에서 3일 정도만 남으셨어도 꼭 포기하지 마시고 필답형 시험 문제 완벽하게 여러분 그쵸? 준비하시고 가셔서 좋은 점수로 합격 한 방에 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5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긴 강의 수강하시느라 연일 힘드신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시험날에도 화이팅 하세요.